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라인 상의 라인의 신년 대응과 페이페이 축제에서 배우는 대규모 트래픽 극복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델레이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커머스의 마츠모토라고 합니다. 밸류 커머스로 또 야후 쇼핑 쪽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축제에도 부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야후 쇼핑의 대책 그리고 라인의 신년 대응 아주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다의 야후 재팬의 매니어 시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라고 합니다. 야후 재팬의 코바야시라고 합니다. 야후 쇼핑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야후 쇼핑의 서비스 수용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드는 이쪽입니다. 평상시와 이벤트 피크 시의 부하 비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라인의 평상시의 트래픽입니다. 이게 밤 10시에 피크 시기가 됩니다. 좀 평탄하게 내려가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있었죠. 그리고 월드컵 같은 그런 축구에서 득점이 나왔을 때 트래픽이 굉장히 크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만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한편 신년 새해 첫 순간 신년 인사 때 이렇게 됩니다. 라인 컨퍼런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그래프가 되어 있죠.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해 첫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반드시 트래픽이 옵니다. 새해 첫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11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는 12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피크가 지금 가요 홍백전이 있죠. 그 섣달 금음날에 11시 45분에 끝나는데요. 0시 3분, 4분 리퀘스트가 피크에 오릅니다. 이게 통상적인 트래픽과 비교하면 초간의 5배, 분간의 3배. 이게 10분간 모니터하면 굉장히 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서비스 전체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1시간 후에는 대만이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는 태국. 이게 3번 웨이브가 옵니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일본의 트래픽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1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하면 다음 픽에 또 영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피크라고 한다 하더라도 타이완이라든지 이게 태국은 또 리퀘스트가 다릅니다. 일본은 문자인데요. 그런데 타이완이나 태국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는 부분도 좀 다릅니다. 이게 마지막 자료인데요. 이것은 연간 얼마나 시스템이 메시지를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2013년부터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좀 처리가 양이 적죠. 이것은 유저 수가 지금 보다는 굉장히 적다 하는 부분이다. 그때는 또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적었습니다.
또 많은 제한을 두고 슬로팅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 수년 동안은 시스템도 안정되었고 또 사전 준비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능도 제공하면서 제한도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인에서는 이상입니다. 나카무라 씨 감사합니다. 1시간 단위로 피크가 온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처리하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은 그 글로벌 시점에서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재밌습니다. 코바야시님 야후 재팬, 야후 쇼핑에 대해서 부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비스 화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EC 서비스가 대충 거의 다 비슷한데요. 야후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톱 페이지가 있죠. 검색 페이지가 있고 상품 페이지가 나오고 카트 페이지가 있죠. 그다음에 결제 처리가 나오죠. 마지막에는 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야후 쇼핑의 이게 구입 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이 평상시의 트래픽입니다. 오른쪽이 저희들이 말하는 박앤세일, 페이페이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이때의 부하량입니다. 왼쪽이 상품의 상세, 노란색이 상품 페이지입니다. 그 녹색이 검색 페이지, 파란색이 카트 페이지, 그리고 제일 밑에 보라색인데요. 이 잘 안 보이는데 보라색은 톱 페이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별로 나누었습니다. 평상시 트래픽을 보면은 이게 이 안에서 급속한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3이라고 표시를 한 데가 있죠. 이것이 굉장히 인기 상품이 딱 출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팍 스파이크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실 게 4번,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세일 때, 박앤세일 때 이때도 스파이크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스파이크가 옵니다. 세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 타이밍에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4번. 그리고 세일이 끝날 때 이게 이때 사야겠다 싶은 그렇게 달려오는 그런 게 5번입니다. 세일 기간 중에서도 시작과 끝부분에 피크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크가 언제 일어나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데요. 파란색 보시면은 다른 부분들은 정체적인 트래픽은 뭐 크게 낮지만 카트는 좀 심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야후 쇼핑에서의 트래픽의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숫자로 보면요. 세일을 시작하는 타이밍 여기에 평상시보다 30배 이상, 그리고 세일이 끝날 때 그때 20배, 그리고 극단적인 그 인기 상품이 나왔을 때는 1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입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배는 좀 심하네요. 굉장히 급격하게 오게 되면 이걸 또 예측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후 쇼핑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서 이게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예상을 할 수가 없죠. 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대규모 트래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카무라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신년 축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 31일입니다만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직전이 아니라 3개월 전부터 서버 개발자가 그 신년 모드로 전환을 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스토리지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 광의적인 의미로서 함께 뭐 동작을 함께 하게 됩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캐패시티 플래닝이 하나. 과거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어떤 것을 그 예측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로 좀 변경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컴포넌트의 확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바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개선, 데바그에 관해서입니다만 여기서는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효화하거나 스로터링하거나 동적인 터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작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한 1년 전에부터 뭐 이거 준비하고 동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드 레벨의 개선입니다만 1년간 되돌아보면 좀 필요 없는 것도 많아집니다. for loop 안에서도 IO를 여러 번 한다든지 이것을 정리하면 또 빨라진다든지 그런 개선 작업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레벨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가스를 도입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지라든지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페이로 오버가 예정대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시간을 들여서 로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스팅을 시뮬레이션하는 환경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백엔드에 저와 같은 그 담당자하고 SI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리퀘스트의 웨이트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서버에 스탠바이를 먹고 리퀘스트를 주면서 연말에 트래픽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신 시스템 전체 퍼포먼스 퍼포먼스 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계획적으로 하니까 매트릭스라든지 스트레이트 힙 다운 같은 것을 잘 보고 어디가 장애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 뭐 그런 것도 사전에 그것을 대책을 하거나 부족한 매트릭스, 세프티 네트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부하 테스트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서서히 로드를 늘리는 방법. 이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1배, 2배, 3배 이렇게 합니다. 실제 분량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로드를 원래대로 원래치로 하고 급격히 올리거나 그러니까 버스팅의 환경을 예측해서 서버가 웜업 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리그레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라인에서는 가운데 있는 톡 서버라는 바크엔드 서버를 사용하는데요. 거기 서버는 베니스 HBS라는 레디스 HBS와 주고받습니다. 스토리지는 캐퍼시티 플래닝 그리고 확장 작업이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이어 같은 경우는 워크로드가 다르니까 인액티브의 유저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캐시와 스토리지의 밸런스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BD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또 스토리지의 로드 테스트에 대해서는 과거에 발표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스토리지의 트랜잭션 로그를 팩터 통해서 로드하면서 신년에 트래픽의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그런 테스트를 하거나 그리고 HBS 한정입니다만 HBS는 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전은 비교적 다른 서버에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특정 서버에 그 리전을 3배, 5배 주면서 부하가 높은 상황을 테스트한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합니다. 마지막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스토리지 패시리티는 자기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정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계획을 가지고 프로덕션 환경까지 하는 것입니다만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특정 마스터 노드 그리고 IP 테이블 들을 건드리고 차단을 하고 페일오버가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타임이 복구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런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예전과 비교해서 길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이드 에펙트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작업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선진적인 그 활동이네요. 어제 야프 재팬의 세션에서도 있었는데 그렇게 거대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든 오픈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클러스터링 기술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야프 재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프 재팬이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대책하고 있는 중에서 두 가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라인과도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부하 시험에 대해서 또 하나는 거기서 얻은 값치에 대해서 레이트 리미트를 설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 시험은 라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불필요한 그 스파이크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부하를 올려가는 그런 패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1번 여기를 보시면 매트릭스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부하 시험 때 매트릭스입니다. 이거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요. 동시에 부하를 주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량이 증가함으로써 레이텐시의 악화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하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입니다만 왼쪽 그림 보시면 기술적으로 유저 리퀘스트를 이끌어내서 부하 시험하고 있습니다. 부하 시험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프론트엔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콜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프론트엔드에 걸었을 때 그 발생하는 문제를 한번 세이브해 넣어서 부하 시험 타이밍에서 그것을 몇 배로 해서 부하 시험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계속해서 부하를 주고 시험하는데요. 세일에서 몇 포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부하치를 좀 예측을 해서 확인을 한다.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고 있는 부하 시험도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부하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회사적으로 본회사적으로 하고 있는 부하 시험. 이것은 왜냐하면 야프 재팬도 온프레미스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하를 준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팀까지 모두 전체가 부하 시험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하 시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세일이 있는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실시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좀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시험이 이 전체 부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두 달 전에 전체적으로 하는 전체 부하 시험에 전에 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코드를 추가한 스테이터스 체크 이것이 캐패시티가 담보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 상시 부하 시험이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캐퍼시 높은 식으로 부하를 하지 않고 좀 낮은 부하를 주고 그거 열등화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트 미니트인데요. 이 생각은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리퀘스트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 잘 모르는데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리퀘스트 왔을 때 유저가 이게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싫죠.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서 일부 유저는 가버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의 리퀘스트는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정한 라인에서 리미트를 설정하는 그런 것이 레이트 리미트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피크에 사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미트를 설정하면 사지 못한 사람이 생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세일 시간을 뒤로 2시간 늘리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일 마지막 시간, 끝나는 시간을 24시간, 옛날에는 그날 24시간까지였는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쪽을 포함해서 이런 부하 테스트를 합니다. 부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야시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디스커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나카무라님이 발표 중에 버거팀하고 SR팀 이렇게 나눠서 부하 테스트할 때는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발팀과 SR팀 둘이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백엔드에서 일하기 때문에 SRE와는 다릅니다. 부하 대책에서는 여러 팀이 같이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바야시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SRE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부하 대책으로 개발팀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체제로는 네, 부하 테스트 할 때 부하 대책을 추진하는 롤을 합니다. 부하 시험을 설계하거나 발생한 과제를 개발팀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라인 쪽에서는 SRE가 주도를 해서 개발팀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거나 개선책을 주거나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개발팀밖에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년간 변경점을 개발 쪽으로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그 대책을 듣고 어떻습니까? 저는 인기 상품이 들어왔을 때 스파이크가 생긴다. 그런 API의 레이트 미닛으로 이렇게 커버가 된다는 거, 그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트렌드를 알 수가 없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큰 사고를 거쳤기 때문에 느낀 건데요.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이게 굉장히 꼭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시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공식 아카운트에 선착순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많아가지고 헛스팟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리밋을 설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부하 라인에서 하고 있는 부하 시험에서 갑자기 부하를 팍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우리는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이걸 할 때에 좀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그거는 설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아우테이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뉴 이어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후 저편에서는 이게 상시적으로 한다는 게 좀 다르죠.
그렇죠.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음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개 부하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시험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어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책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장애 그리고 대응 방법, 앞으로의 계속적인 개선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나카무라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라인 엔지니어로서 신년 아우테이지에 대한 저희들의 프라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애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 중장기적 어떤 개선책을 세울까? 그것을 저는 중시합니다. 연말 연시에 1년에 한 번의 트래픽도 이건 예외도 아닙니다. 아웃테이지가 생기면 그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뭔가를 대책을 세웁니다. 이것은 서비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순간부터 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3배, 5배 부하를 늘리면서 견딜 수 있는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웃테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비동기로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쓰기 지연이 일어났는데요. 비동기의 저브키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큐어 퍼지실 때 일어난 데이터를 다른 리소스가 당일 그렇게 마프리스에 적어서 리커버리한다.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시간으로 생겼지만 다음 트래픽까지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때 메시징 구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저에 대해서는 위처럼 인크리멘트 싱크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가져옵니다. 메시징뿐만 아니라 프로필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져와서 클라이언트가 로컬 DB에 넣습니다. 이런 구조인데요. 그 외에 인액티브 유저라든지 처음으로 데스크베이에 로그인한 유저에 대해서는 서버에서 메시지 복스에서 인덱싱을 해서 그것을 그 배치로 넘겨줍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메시지 복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 메시지 복스에 관해서는 4개 테이블에 무건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쓰기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단지 쓰기만 하는 게 오토믹하게 인크리먼트 되는데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코스트가 드는 연산이 됩니다. 단순히 쓰는 부분 아니라 로그를 넣어서 불러들여서 적는 거죠. 그게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 GC가 생겨서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리플레이스해서 새로운 스토리지로 바꿨습니다. 한 가지 풋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읽어드리기 코스트가 들어갔는데 이걸 하나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개선을 했고요. 인액티브 유저를 위해서 리더 쪽에 처리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현상이 발생한 다음부터 원인 조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텐데요.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타이밍에 이 리커버리를 했다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설정해서 자 여기까지 안 되면은 자 리커버리 모드로 간다 하는 그런 거 사전에 정했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장애였는데요. 그 대처를 그렇게 잘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피크가 끝난 후에 이것은 기다려도 안 된다라는 것으로 퍼즐을 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장애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라는 것으로 아침 유저들이 일어나서 뭐 그때 뭐 메시지가 전달되는 뭐 도착하는 그것을 심야에 그 쓰고 뭐 실행을 아침까지 한다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정말 개발자의 프라이드가 거기에 보이네요. 네, 가능한 일을 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코바야시상께도 어떻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 프라이드 부분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용으로서 SRA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SRA의 폴리시 같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부의 엔지니어들이 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 듣고 정말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야후재팬 네, 실제로 있었던 장애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장애 대응에 대해서 하나 뭐 시간이 있으면 두 가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주문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주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write 할 때 지원했다. 여기에 쓰는 데가 뭐 카트로부터 주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써내리는데 그 write 처리가 굉장히 동시에 다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동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동기화한다는 것은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긴 시간 장애가 발생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왼쪽 그림 보시면 3번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간 후에 유저가 주문 이력을 열었을 때 자기가 잘 샀구나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정보가 없다. 그리고 오늘은 좀 네, 세일 날인데 없다. 그러면 반복해서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느냐입니다만 오른쪽에 애프터 부분, 빨간색 부분입니다만 한 일을 썼습니다. 단순하게 주문 정보를 넣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하나 만들고 한 번은 동기 그리고 또 하나는 비동기로 넣게 했습니다. 동기 부분은 라이트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좀 거의 네, 카산드라를 활용했고 거기에 고소 라이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문 이력을 거기서부터 땡기는 식으로 했습니다. 구입한 직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빨간색의 3번입니다만 여기 차이입니다만 3번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오는데요. 3번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주문이 확정됐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한 주문이 아닌 주문이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5번 보시면 주문을 접수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수 중을 보여줌으로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야후재팬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 주문, 정말 저도 밸류 커머스로 네 이런 좀 기억에 새로운데요. 이런 최근에 이런 발생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새롭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거 왼쪽에 있는 구성 구조를 보면 그것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때 부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바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일 규모도 뭐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어떤 해를 계기로 굉장히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이 저희들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서는 그 타이밍으로 지연이 굉장히 늘어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로 이어졌다. 뭐 그때 그런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오른쪽의 구성으로 지금은 과거 그 축제는 다 극복하고 있는 거죠. 네, 2020년, 2021년인가요? 그 21년에 3월부터 이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으로 바꾼 후에는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떨까요? 나카무라さん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인데요. 일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나요? 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이 이거 좀 생략했는데 주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샀는지 안 샀는지 뭐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주문 정보를 쓰면 리드할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읽을 때 굉장히 무거워요. 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 이력부터 땡기는 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과거 1년분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 제약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어느 쪽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2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EC 시스템에서 재고 문제라든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참고가 됩니다. 또 좀 아까 주제와도 겹침이 있는 돌발적인 거 레이트 리밋으로 좀 전단 부분에서 막는다 뭐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레이트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네, 한계치가 낮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전에 부하 대책을 함으로써 레이트 리미트의 숫자는 튜닝하는 형태로 임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부하 시험을 하기 전에 목표치를 정해서 그 목표치를 부하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 날에는 이 정도 올 것이다. 뭐 그 예측을 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부하를 해보고 그것을 클리어할 수 있으면 그 수치는 원래는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레이트 리미트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라인도 그 레이트 리미트를 레이트 리미트에 맞춰서 그 부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인에서는 레이트 리미트 메시징 자체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한을 없애자 그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파나라든지 네, 특정 부분에서 부하가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좀 건너뛰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소감과 향후에 다른 회사를 참고로 해서 하고 싶은 거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도 듣고 정말 실제로 부하 대책에 있어서의 대처할 때의 포인트와 같은 것은 공통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있어서 장애 포인트라는 것이 각각 다르기도 한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위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서 카오스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테스터의 자동화도 그렇고 항상 그 피난 훈련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또 엔지니어링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자의 마인드, SRE의 방침과 같은 데서 어떻게 그래파에서 장애 없이 한번 발생한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씨,
저는 시니어 매니저로서 코바시님이 SRE의 리더로서 백엔드 개발자가 라이언스는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그것은 SRE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것을 역할 나누어서 팀으로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신년 첫인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시할 수 있는, 상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바야시님 부탁드립니다. 네, 라인의 사례에서 저희들 참고로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하 시험의 방법인데 이게 한꺼번에 부하를 확 올리는 거가 이건 저희들 더 해보지 못했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인데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도 좀 흉내도 내보고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부하를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좀 더 깊은 이야기도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라인 시니어 대원과 페이페이 축제에서 배우는 대규모 트래픽 극복 대책의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